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과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경제의 속살 공개 방송 겸 네. 북콘서트 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2월 29일 토요일 낮 2시 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네. 2월 29일 토요일 낮 2시고요. 그리고 3월 8일 낮 3시에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여의도에 있죠? 네.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여의도 국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민주공원 중극장, 그리고 3월 22일 일요일 낮 3시에 수원 경기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 센터, 그리고 네. 3월 28일 토요일 낮 2시 대전 한밭 새마을 금고 아트홀, 그리고 4월 4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 이곳에서 공개방송을 겸한 그런 북콘서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저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니고요. 바뀌었습니다. 몇 분이 물어보셔서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주간인 3월 8일 일요일 서울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행사는 네. 진짜 죄송한데 오실 때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된답니다. 그래요. 네, 신분증이 없으면 국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주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에 오시는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오셔도 되고요. 예, 네. 그래요. 아이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그리고 광주, 대전, 수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요. 특별히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3, 4권 현장 판매도 하고요. 사인회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책을 사신 분들 가져오셔도 되고, 또 현장에서 사겠다 하시는 분들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요. 네. 현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뭐 감사할 것도 없는 게 이게 우리 민중의 소리를 또 한 해 먹여 살리는 네. 그런 일이고, 또 이완배 기자님은 또 이런 우리 민중의 소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집필하셨고 북콘서트를 하시고, 사실 워낙에 또 정의로운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민중의 소리가 또 이렇게 희생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우리 민중의 소리 도와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럼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요. 그러시죠. 예. 시작하기 전에 여담 하나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듣지 못해서 사실 알 수 없지만 김영민 PD님께서 라디오도 지난주에 하차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것으로서 응원과 위로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원도 상대를 좀 잘 알고 상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라이브 마지막 방송 말미에 김어준 총수가 전화를 하셔서 두 분이 통화하는 내용을 뒤늦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듣고 응원과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김 총수에게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김 총수께서는 대뜸 용민아 뷔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와 응원은 상대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김 PD님과 뷔페를 갔어야 했던 건데, 저는 거기다 대고 응원한답시고 조너선 하이트의 10가지 질문 뭐 이런 되도 않는 멍멍이 소리를 했으니까. 아이고, 별 말씀하세요. 이런 헛소리보다도 진정한 응원과 위로를 하고 싶었다면 김 PD님을 LA 갈비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했어야 됐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무심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뷔페를 대접할 사정이 아니어서 못하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경제 사정이 좀 좋아지면 반드시 김 PD님을 LA 갈비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한 다음에 저리로서 익힌 고기와 날고기를 심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진심으로 응원 드린다는 말씀을 웃으면서 하고 싶어서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련한 뉴스 몇 가지를 짧게 살펴보죠. 2월 8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불안 vs 세계는 칭찬.
한국 코로나 대응에 엇갈린 평가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의미가 확 전달이 되죠. 네. 요즘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감염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나라인 것처럼 공포와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뭐 미래통합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여기도 자유한국당 시절 대통령의 안일함이 국민의 불안 요인이다라거나 속수무책으로 거명망이 뚫렸다라거나 아니면 황교안 대표는 심지어 우리도 부족한데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를 300만 장 지원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다녔으니까요. 네. 하지만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국제에서의 한국의 감염병 대응 평가는 매우 놀랍다는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8일 발표한 걸 보면 미국 여행객을 위한 주요 국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한국은 여전히 안전한 나라인 레벨 1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중국은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레벨 3 국가였고요. 네. 기사에는 미국 ABC 뉴스 밥 우드러프 기자가 한국 공항에 입국해서 찍은 동영상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 기자의 표현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진짜 놀랍다는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우드러프 기자의 코멘트는 여기는 진짜 모든 것을 다 닦는다. 심지어 손잡이 레일까지도 닦는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2월 17일 월요일자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업무 보고에서 정부 대응을 믿고 국민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해달라 이런 발언을 합니다. 네. 이달 초 브리핑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염병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가기도 두려워하고 모이기도 두려워해요. 네. 근데 제 느낌상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확신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정부 대응을 믿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소비, 여가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뉴스 하나 더 보죠. 이건 뉴스원인데요. 기사 제목이 급이 다르다. 한국 코로나19 대처 방식 외신 칭찬 일색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신들이 보기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레벨이 달랐다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에 대해서 아웃스탠딩, 매우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나오고요. 영국 데일리 메일도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체계가 이웃 국가들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그 뉴스원 보도에 나왔던 일본 소식과 비교해 보면 너무 극명하죠. 그 기사 제목이 일본 코로나 확진자 500명 돌파, 하루 새 100명 넘게 늘어 이거던데 관련 소식은 김 PD님께서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접하셨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보여주는 대응은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정말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한 겁니다. 네. 지금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구성의 오류, 영어로는 fallacy of composition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네. 애덤 스미스 일의 주류 경제학이 주장하는 건 이기적인 인간에 대한 무한한 칭송이거든요.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경제가 다 좋아진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 이론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자주 등장하는 예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소위 푸주간 이론이라는 겁니다. 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식탁에서 밥 흘리면 욕 먹고 자란 세대거든요. 네, 싸가지 없는 놈,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쌀을 흘리다니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말이 맞냐? 아니라는 게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우리 배부르게 먹게 해주려고 농사를 지은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TV를 볼 때마다 이재용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자동차를 탈 때마다 정몽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며 소주를 마실 때마다 하이트젤로 사장님 감사합니다. 뭐 이걸 외쳐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다들 돈 벌려고 한 이기적인 행동이니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명저에 남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 술집 사장님의 자비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심 덕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먹고 살자고 이기적으로 노력하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고 시장이 그걸 잘 조율해서 세상이 영원히 발전한다. 뭐 이게 이제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죠.
그런데 사실 현실 세계를 보면 이런 주장이 여러 곳에서 뻑이 납니다. 예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입니다. 바로 구성의 오류라는 겁니다. 네. 구성의 오류는 개인들이 다 이기적으로 살면 행복해지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저축입니다. 사람이 저축을 왜 하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한다고 저축을 열심히 하는 건 나를 위한 매우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온 국민이 다 미래를 대비한답시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 소비가 침체돼서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저축이 아니라 소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케인스가 말하는 저축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축의 역설은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의 오류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저축하는 걸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사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그러니까 하나로 구성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나쁜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뱅크런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은행이 뭔가 좀 수상한 짓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만약에 주거래 은행에서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인출해서 그냥 가죠, 집에. 바로 뛰어가서 돈부터 인출해야죠. 예. 불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이렇게 돈을 인출하는 건 매우 이기적이면서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금자들이 앞다퉈서 은행으로 뛰어가서 돈을 다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요. 불안한 여행자들이 돈을 싹 다 찾아가 버리면 은행이 망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예금자들이 돈을 홀딱 날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구성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 구성의 오류에 걸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원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평생 고용을 기본으로 하던 일본이 1990년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정리해고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이때 일본 노동자들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노동자는 가족이고 평생 직장을 다니고 이게 신념이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40대를 해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이때부터 일본 국민들이 저축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되려 보관료를 떼가는데도 일본 국민들은 죽어라고 저축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후에 대해서 불안을 가진 국민들이 저축을 하는 건 매우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인데 이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소비가 안 살아나거든요. 이것도 구성의 오류죠.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술자리 취소하고 시장에 장보러도 안 가고 이건 개인들의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죠. 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선택이 확산이 되면 경제가 휘청하는 겁니다. 소비의 위축은 경제의 직격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발언하는 것도 아마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 구성의 오류가 벌어졌을 때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개인은 다 자기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 존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를 받은 중재자가 있으면 구성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거기 걸려서 박살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일본처럼 국민들이 저축을 너무 과도하게 할 때 해법은 중재자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 줄 테니 믿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즐기면서 소비하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일본이 왜 안 되냐? 정부가 그런 말을 해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없는 겁니다. 노후 대비? 정부가 해주겠어? 아유, 난 불안해서 안 되겠어. 저축해야 돼. 이런 불신이 가득하죠. 네. 게다가 지금은 아베가 신자유주의자여서 복지 이런 거 관심이 없거든요. 이러니까 정부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문제는 아베 정부 같은 게 그런 건데요.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게 한 번 깨지면 진짜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높은 저축 성향이 3년째 안 고쳐주는 이유가 이거죠. 그래서 은행이 신뢰를 잃어서 뱅크런 같은 게 탁 벌어지면 각국 정부는 무조건 조기에 엄청난 돈을 구제금융으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중재자 정부를 못 믿게 되면 이 금융이라는 게 신뢰 산업이라 신뢰가 깨지면 뱅크런으로 은행 망하는 건 진짜 삽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믿어라 말로 해도 신뢰가 안 생길 테니 사태 초반에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돈을 막 퍼붓는 겁니다. 은행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정부를 못 믿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즉각 돈을 보냈잖아요. 저 은행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으시고 좀 진정하시고 찾아가지 마고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근혜 9년, 특히 박근혜 4년에서 가장 용서 못할 죄 중에 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박살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사태에다가 세월호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이제 뭔 말을 해도 국민들이 못 믿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박근혜가요. 그러니 뭐 이런저런 전염병 났을 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정부를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진보적인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생겼지라고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이게 진짜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박근혜처럼 저렇게 신뢰를 한번 박살내 버리면 이 신뢰 회복하는 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인데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 외신들의 보도에서도 봤듯이 현 정부의 감염병 대책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의 감염병 대응은 충분히 믿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각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드렸지만 29일로 예정됐던 광주 북콘서트 원래 장소가 지난주 금요일에 취소가 됐는데 그때 저희도 광주 북콘서트를 아예 뒤로 미룰까라는 논의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부 대응을 믿고 29일쯤 되면 정부의 가이드를 잘 따르면서 일상으로 복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중재자에 대한 신뢰가 구성의 오류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울러 박근혜 때 박살이 났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좀 높아지고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안 생겼다 이 말은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래 믿을 수 있는 정부를 오래 끌고 나가면서 중재자 정부에 대한 굳은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구성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경제의 속살 3, 4권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